네, 절대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네, 지금 다시 또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잠시 좀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김정수 전문가는 시장 지수에 좀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펼쳐보자 라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이 꼭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T 섹터 그중에서 그동안 OLED 상당히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수익 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시장의 이런 흐름에 있어서 강세 트리거 역할은 인터넷 쪽에서 해줬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해줄 것이고 마무리는 반도체 섹터가 될 거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 절대 전략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연장선에서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시간 절대 전략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같습니다. 음, 시작은 이제 인터넷. 언택트. 네. 이번 시장의 출발은 이제 언택트에서 주도주가 출발이 됐다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은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이제 반도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내용을 놓치신 분들 위해서 앞부분 간략하게 좀 압축을 해 주시고요. 뒤에 이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이제 언택트, 그다음에 중심은 바이오 제약, 마무리는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 지수가 3,300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출발을 누가 했느냐? 가장 먼저 3,300의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3,200대에서 3,284에 갇혀져 있는 이 구간에서 3,300대를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이제 누구냐, 첫 번째 스타트를 누가 알렸냐라고 보면 저는 카카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기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이버 주도에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기면서 올라왔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의 좀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안 주던 밸류를 이제 투자 주체들이 이제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익의 이 양,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기업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하면서 투자를 좀 했던 투자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고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돈을 벌면서 저 시가총액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배력으로 시가총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번도 이 흑자를 우리가 기록한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70조 넘게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지배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앞으로 많이 벌 거야. 그다음에 경쟁 업체 대비 압도적인 실력 위에 있어.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이제 돈을 벌 것이냐, 즉 양보다는 시대 흐름을 보고 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버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겼던 것은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왔다. 그러면 모바일로 이 승자에 대해서 밸류 찾으려고 한다. 이게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제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카카오로 넘어간 순간 모바일 사업에 대한 경쟁력 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를 더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결제를 비롯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바이오 제약을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보다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업체들,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업체들, 예를 들면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보다 이제 몸값이 더 높아지는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밸류 전 쳐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임상실험 뭐 2상에서 3상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빅파마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플랫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들. 이래서 저는 셀로메드나 이제 셀리드 이런 업체들이 높은 밸류를 평가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DNA나 그 다음에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제조학, 뭐 예를 들면 크리스탈제노믹스 정도가 될 것이고, DNA 같은 경우 뭐 제네신 정도가 되겠죠. 이런 업체들이 백신이 이제는 mRNA 쪽으로 완전히 저는 이제 경쟁에서 이제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mRNA 시대로 이제 가는 거다. 그래서 바이오제약에서도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DNA나 아데노바이러스 단백질 제조업보다 시대를 좀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약물 전달하거나 mRNA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밸류를 더 쳐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밀러 업체들도 지금 CMO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저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2배도 높고요.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높아요. 영업이익률 한 20% 나오거든요. 카카오는 14%인데. 근데도 시가총액은 카카오가 이겼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더라도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2배수고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조, 18조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보는 게 아닌 거죠. 양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어떤 승자 쪽으로 밸류를 찾아주는 거죠. 바이오제약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 여기에 이제 OLED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가격을 봤었을 때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시기 2017년도에서 이제 18년도는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터졌던 거는 중국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시한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우시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국내 쪽에서 이제 중국 쪽을 거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이 열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반도체 공정이 중국 쪽보다 이제 북미 지역이나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K 벨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국내 쪽 이쪽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밸류를 더 높게 쳐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원익IPS나 이제 테스보다는 유진테크가 더 밸류를 높게 평가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N에텍이나 FST 이런 업체들보다, 넷패스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SN에텍이 이런 업체들 더 높은 밸류 받는 게 좀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어떤 밸류 재산정 작업이 이번에 3,300을 넘어가면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6개월에 이제 이 걸친 이 기간 조정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에 이 가격 조정을 기간 조정을 메꾸면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패러다임의 승자, 시대 흐름 쪽으로 쳐주든지 아니면 낙폭까지 순환매 돌리면서 잠깐 반등 나오든지 이런 시장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섹터 관련해서도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될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84만 원대, 85만 원대 형성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패스가 이제 루센티스 시뮬러 쪽 유럽화가 권고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프리미엄을 계속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장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셀트리온 관련되어서 정부 쪽에서 이제 발표 이후에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매물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계약을 보게 되면 이 셀트리온 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는 흐름보다는 잠깐 쉬는 흐름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중심만 잡아주면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계속 수익을 좀 돌리는 구조가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사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6월달 초중순부터 이제 시세가 좀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19,000원대에서 29,000원대까지.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제약에서 그동안 수익률 게임 펼쳤던 거는 아이진이나 이연제약 같은 mRNA 관련된 테마를 물고 왔던 섹터들이 이제 셀리드나 그다음에 나이백 같은 mRNA 관련된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저조하거나 좀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던 주식들 정도로 가다가 이제 법인을 좀 확장시키는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에이스판 같은 주식들도 이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수익 게임을 펼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좀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요거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델타 변이 쪽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가운데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나 그다음에 뭐 강원랜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소비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 모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약간 좀 반대 성격이잖아요.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좀 몸에 좀 둔화되는 요인이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요인이고. 근데 델타 변이는 결국은 잡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좀 상반이 좀 막히기는 하는데 지금은 제한된 조정을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서는 테마를 계속 생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좀 던져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수 우위 구조로 전략을 좀 세우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IT 반도체 가운데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잘 보면 삼성전자는 계속 갖춰져 있는 흐름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 원 근방에서 살짝 좀 눌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화려한 시세를 좀 펼쳐주진 않아요. 화려한 시세를 펼쳐주지 않는데 이들 주식이 하락으로 가진 않겠구나, 하락으로 꺾이진 않겠구나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저가 매수를 돌리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빠졌다 싶으면은 매수 한 번씩 주면서 수익 게임을 지금 계속 주고 있다.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데 IT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식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 쪽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33,000원대에서 한 27,000원대까지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왔던 반도체 소재 업체죠. K스텍 이런 업체들이 가격이 좀 들어오니까 이거 매수가 좀 붙고 그 다음에 OLED가 잘 가는 사이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은 낙폭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런 쪽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IT 반도체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된 이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좀 단기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